네, 전통시장에 요즘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젊게 만들고 청년 실업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요.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선 청년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곳에 문을 연 청년 상인 점포는 모두 10곳. 그런데 상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0여 분가량 헤매다 청년 상인 1호점을 찾았는데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골목에는 사람 많이 안 들어와. 저 큰 길로 저렇게 하는데 집세는 비싸고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 할 때부터 힘들다 하더라고. 개점 기념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이곳은 청년 상인 드림몰 9호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시면요, 이렇게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바로 문을 닫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문은 닫혀 있고요. 손잡이 주변에는 이렇게 먼지도 쌓여 있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는 청년 상인 드림몰 10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당시 이용하던 의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청년 상점이 문을 연 지 1년이 안 됐지만 9곳은 문을 닫고 가게 한 곳만 영업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자치단체의 임대료 지원이 끝나자 대부분 사업을 접었습니다. 또 다른 전통시장에 가봤습니다. 노란색 둥근 간판이 달려있는 곳이 바로 청년 창업 상점입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틈 사이에는 각종 우편물이 배달되어 있는데요.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 그리고 이거는 전기세 요금 청구서 등입니다. 이쪽 아래쪽에는 1월 16일부터 전기 공급을 정지한다는 안내장도 날라와 있는데요. 상당 기간 운영이 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청년 상인만 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에서는 열심히 밀어줬는데 청년들이 문이 안 연다 얘기를 하고, 청년들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두 의견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수십 년간 영업을 한 상인들조차 2007년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침체된 상권에서 새로운 창업업종을 선택하고 자리 잡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나가야 될 판이야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고 영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여기는 우선 자체가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절대로 여기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이번엔 수도권 지역에서 청년몰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문을 닫은 점포가 여럿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250억 원을 들여 전국 16개 전통시장에 340여 개의 청년 점포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고객층도 좀 젊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미래고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요. 업종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전문가는 창업 점포 수를 늘리기보단 자립할 수 있도록 수익 상품 개발과 경영 전략 등 단단한 내용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상적으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서포트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발길이 뜸해진 전통시장에 또다시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살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목표를 이루려면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